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이 대형 총기 사건이 미국에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엘파소, 텍사스, 그리고 데이턴, 오하이오 총기 참사 이후에 대형 총기 공격의 위협이 부쩍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려 18개 주에서 30명이 이 문제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리노이 주에서도 지난 8월 16일에 19살 난 남자 한 명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보통 대형 총기 참사가 있은 직후에 유사한 공격 또는 위협이 항상 더 증가하게 마련입니다. USA Today 신문이 취재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에만 mass shooting, 대량 살상 사건이 무려 263건이나 됩니다. 이 mass shooting이라는 것은 한 번 공격에 4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건을 정의하는 말입니다. 엘파소, 데이턴 사건 직후에도 캘리포니아 길로이에서 또 mass shooting 사건이 벌어져서 3명이 죽고 1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총기 사건에 대한 사전 예방의 방안이 없이 이 사건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텍사스와 오하이오에서 31명이나 사망한 사건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18개 주에서 30명의 총기 폭력 가능한 사람이 체포가 됐으니까 가히 이런 현상은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에 월마시고 극장이고 길거리고 지나가면서 무섭다고 하는 시민들이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매스 슈팅 사건 현황은 어떤지, 예방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권의 보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통계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길거리에 깔려있는 총의 숫자가 무려 3억 9,300만 정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Small Arms Survey라는 기관의 조사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총기의 46%에 해당합니다. 계산상으로 미국 인구가 약 3억 3천만 명이니까 1인당 1정 이상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CDC의 통계를 보면은 2017년도에 총기로 사망한 사람이 미국에서 39,773명, 10만 명당 12.2명꼴입니다. 2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2.1명, 그리고 영국과 독일은 1명 이하입니다. 이 39,773명의 총기에 의한 사망자 중에 60%는 자살입니다. 그리고 살인의 케이스는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2조에서 국민의 총기 보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1수정헌법 언론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그 기본권 규정의 바로 다음 조항이 총기 보유 조항입니다. 그만큼 비중이 큰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RA라는 막강한 기관이 있어서 총기 보유 권리를 주장해 왔는데 정책으로 이들에게 잘못 보이면 상원 하원 자리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하는 설까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Universal Background Check, 총기 구입자의 신원조회 강화를 언급을 했지만은 NRA 회장과 만난 직후에 신원조회를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금세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mass shooting에 대한 motivation, 동기 확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동기가 확실하면은 예방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동기가 복합적이거나 모호하니까 예방책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엘파소 범인은 그의 온라인에 Hispanic Invasion of Texas라는 단어를 써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동기의 패턴을 보면은 보통 개인적인 원한 관계라든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정신건강 또 일반 건강, 마약, 법적 송사 등을 주로 꼽을 수 있는데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은
어떤 한 가지로 동기를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동기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이 있고 또는 모호하니까 이것이 하나의 추세인데,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Thousand Oaks의 12명 살해 사건도 동기가 없었습니다. 세나페이 하이스쿨 사건도 그랬고 라스베가스의 2017년도 사건도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해자가 경찰에 의해서 사살되기 때문에 범인의 입을 통한 직접적인 동기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엘파소 데이턴 사건 이후에 대형 총기 사건에 대한 위협이 부쩍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리노이 경우에는 8월 16일 날 페런식라는 19살 난 남자가 소셜미디어에 낙태 시술소의 의사와 환자를 모두 죽이겠다라고 올렸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또 인디애나주에서는 교회에 들어가서 모두를 죽이겠다라고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38살 난 남자가 체포되었습니다. 또 미네소타에서는 15살 난 여성이 자신의 하이스쿨에 들어가서 집단 살해를 하겠다라고 위협적인 공격 계획을 올렸다가 경찰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많은 부분이 미성년자 10대들입니다. 미국의 총격 사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고 오히려 증가 추세인데 해결책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보수계에서는 악한 자의 손에 총이 있으니까 선한 자의 손에도 총을 가져야 한다. 정당 방위 권리, 제2수정헌법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용 공격 무기라든가 고성능 탄창의 판매 제약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의 손에 고성능 총이 있으면 동일한 방어 수단을 일반 시민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신원조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억 9천만 정의 총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신원조회를 해봐야 별 수 없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NRA의 막강한 정치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진보계에서는 공격용 무기라든가 고성능 탄창을 판매 금지하자는 주장입니다. 경찰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헌법상의 총기 보유 권리는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다. 정신박약자라든가 범죄 전과자의 손에 총을 주면 안 된다. 오히려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시카고의 경우에 총기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만 인근 타주에서 유입되는 총기로 인한 범죄가 많은 것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기 규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시카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4억 정이나 되는 총이 길거리에 널려져 있고 헌법이 이 총기 보유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년의 사건들을 보면은 범행 현장이 무차별적인 것입니다. 월마트, 극장, 길거리, 스타벅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번 대형 총격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총기 규제 아니면 총기 규제 반대, 이것이 어떤 선거전에서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각이 무엇인지 사전에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8월 23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위치한 구규림 주변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번져나가면서 인근 학교와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지역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정오 샤스타 카운티의 벨라비스타 북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불길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피해 면적은 수시간 만에 24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샤스타 대학과 299번 고속도로와 수십 개의 도로는 현재 폐쇄됐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주요 7개국 G7 회의는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25일 열린 회담 일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요청한 경제 세션이 추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칠 위험이 있다는 우려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는 아주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는 올해 의장국인 프랑스의 주도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 이태리, 일본 정상들이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의 파기 직후 미국이 조약이 금지했던 미사일을 테스트한 것을 지적하며 군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명령했습니다. 1987년 양국에 의해 체결됐던 조약이 8월 2일 폐기된 후 16일 만인 지난 18일 미국은 해군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의 변형 지상 발사 신형을 실험해 500km 넘는 타깃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이전에 금지됐던 미사일들을 세계 각지에 배치시키려고 힘을 쏟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게 우리가 이에 대해 대응할 필요한 준비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러시아 스파이와의 연인 관계였던 사실을 스스로 밝혀 화제가 되온 인터넷 쇼핑몰 오버스탁의 설립자 겸 CEO 패트릭 번이 어제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번 CEO는 어제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스캔들 공개 이후 주가 폭락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타격을 입혀 물러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번은 지난 2016년 미 대선 당시 정재계 인사들에게 접근해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러시아 스파이 마리나 부티나와 한때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된 이후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쿡카운티 법원은 오늘 배우 자시 스몰렛의 기소 중지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특검은 쿡카운티 킴팍스 검사장이 스몰렛을 기소 중지한 이유를 조사하게 되며 이 조사에는 주로 외압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배우 스몰렛은 자신이 혐오범죄 피해자인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고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입건됐었으나 검찰이 이를 일방적으로 기소 중지 조치를 해줬습니다. 경찰은 미시간 호수 근처에 급작스런 파도를 주의하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31가 비치에서 11살 소녀가 호변에 서 있다가 갑자기 밀려온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곁에서 그녀를 구하려고 물에 들어갔던 한 남성도 역시 익사했습니다. 셀폰 날치기가 여성 복서에게 호되게 얻어맞고 도주했습니다. 어제 오후 벅타운에서 한 남성이 길을 걷고 있던 클라우 퀸의 셀폰을 날치게 하려고 시도했으나 그는 이 여성에게 여러 차례 펀치를 맞은 후 도주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녀는 골드그로브 복싱 챔피언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쾌청한 날씨 보이겠고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최고 74도, 최저 58도. 내일은 역시 맑고 쾌청한 날씨 이어지겠고 최고 76도, 최저 59도. 주일은 가끔 구름 낀 곳 있겠으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 77도, 최저 66도.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77도, 최저 67도입니다.